이건 다큐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망설였습니다. 20조 원이 투입될 역사상 가장 큰 공항 프로젝트.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어느 누가 해낼 수 있느냐였죠. 수많은 제안서, 수많은 나라들. 그중 선택된 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공항이 존재하는 한 마닐라는 절대 현대 도시가 될 수 없다. 사실 개선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 확장, 현대화 같은 말들은 나왔죠. 수많은 계획 속에 보수 공사를 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없었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과감히 손대지 못한 공간. 사람들은 점점 더 피로해졌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져갔죠. 그러다 2010년대 말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이미지, 경제 성장,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예의의 문제다. 마침내 모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처음으로 진짜 결단이 나왔어요. 망가진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짓자는 거였죠. 솔직히 그건 엄청난 결정이었어요. 그게 되겠냐? 여러 회의도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반대도 많았어요. 정치, 예산, 현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 프로젝트가 아니었거든요. 에어로트로폴리스,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개념. 물류, 상업, 관광까지 아우르는 필리핀 최초의 공항 도시였어요. 연간 1억 명 수용이 목표였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필리핀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될 기회였죠. 계획도 나왔고 정치적 지지도 높아졌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이걸 누가 지어야 하지? 가능한가가 아니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었어요. 과거에도 공사를 하긴 했지만 이런 규모는 필리핀 내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만 부으면 끝나는 일도 아니고요. 흐름을 아는 사람, 사람이 오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는 사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의외로 답은 가까운 데 있었죠. 멀리 유럽도 태평양 건너 미국도 아니었어요. 바로 동쪽, 바다 건너 대한민국이었어요. 2018년 필리핀 정부는 조용히 인천공항에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진짜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공항 하나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희 한국기술팀은 인천에서 마닐라로 향했죠. 필리핀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실사였고 우리는 인천공항 시스템의 핵심 기술팀이었죠. 솔직히 말해 우리는 나이아 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공항은 수년간 세계 최악 공항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았지만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단순히 오래되거나 낡아서가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모든 경험 자체가 혼란과 고통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땐 필리핀 교통부 고위 관계자들, 민간항공청 실무진, 대통령실 정책보좌관들까지 필리핀의 핵심 행정관료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방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회의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한 명의 관료가 말을 꺼냈죠. 중후한 목소리였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닙니다. 이건 필리핀의 얼굴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직접 인천공항에 자문을 요청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001년 개항 이후 12년 연속 세계 고객 만족도 1위. 인천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국가의 첫인상이자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었죠. 그 차이를 알고 싶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왜 그 공항은 자부심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가 조금 더 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인천공항은 고객 만족도 12년 연속 세계 1위, 연착률 세계 최저, 연결 편의성 세계 최고.
하지만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건 그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공항을 짓는 나라가 아니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숫자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그건 증거였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철근도 아니고 설계도도 아닙니다. 공항이라는 공간 안에서 수백만 명이 매끄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인천공항의 개항 연도부터 시작해 터미널 동선, 위기 대응, 항공사 협력 구조, 데이터 기반 흐름 제어까지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눈빛이 점점 질문으로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필리핀 대표단의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럼 한번 인천에 가보죠. 그 한마디가 이 회의의 결론이자 필리핀 공항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후였어요. 필리핀 교통부 관계자 5명이 조용히 인천공항을 찾았죠. 공식 초청이 아니라 자비로 항공권을 끄는 비공식 실사였습니다. 그만큼 신중했고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숙소로 인천공항 호텔을 예약해뒀어요. 공항과 바로 연결된 호텔. 창밖으로는 활주로가, 복도 끝엔 공항 터미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들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 이륙, 수화물 이동 차량, 조용한 터미널의 움직임. 말은 없었지만 표정은 말하고 있었죠. 여긴 정말 다른 세계네요. 저는 미팅룸 예약도 공항 투어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보다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승객처럼 걸어보자고만 했어요. 탑승 수속 라인, 환승 통로, 수화물 구역, 심지어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는 지하 서비스 통로까지.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눈빛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건 일부러 맞춰놓은 거죠? 이 청소 로봇은 지정된 경로가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게 그냥 평소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오후에는 차량을 타고 공항 주변 도시를 함께 돌았습니다. 그들이 탄 차량은 조용히 활주로를 벗어나 인천공항 북측 도로를 따라 움직였어요. 처음 들른 곳은 공항 물류단지. 창고라기보다 거대한 유리블록처럼 생긴 자동화 센터였죠. 거기선 사람보다 기계가 더 많았고 항공 화물이 지상에서 철도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로봇팔, 벽면을 따라 내려가는 컨베이어 벨트, 모든 게 빠르지만 조용했어요. 이건 창고가 아니라 공장 같아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공항 도시의 심장이죠. 이후엔 공항철도 연계 복합지구로 향했어요. 철도역 위엔 호텔이 있고 그 옆엔 쇼핑몰과 전시장, 조금만 걸으면 글로벌 기업 사무소도 있었죠. 이렇게 다 붙어있는 이유가 있나요?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이 짐을 풀고 미팅하고 거래를 끝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은 근처 로컬 한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공무원 회의실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작은 분식집을 골랐죠. 순댓국, 제육볶음, 된장찌개. 그들은 익숙지 않은 메뉴에 웃으며 젓가락질을 따라 했고 조심스레 고추장을 조금 찍어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도시에 이렇게 바쁜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여긴 시스템이 겉으로 보이지 않게 설계돼 있어요. 혼잡이 없게, 불편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사라지게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길 위에는 배달용 트럭, 비즈니스 셔틀, 렌터카, 그리고 셔틀버스를 타는 외국 승객들. 도시처럼 보이는데 공항 같은 리듬이네요.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는 도심을 공항에 붙인 게 아니라 공항을 도심처럼 만든 거예요. 점점 도심에서 멀어지자 한적한 산책길이 나왔고 우리는 인천공항 전망대 근처 공원에 잠시 정차했어요. 실사단은 차에서 내려 누구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5분 정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눈앞으론 비행기가 떠오르고 멀리서 해질녘 햇빛이 활주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공항 주변인데 조용하네요. 소음 차단 설계가 반경 3km까지 돼 있어요. 여긴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는 위치죠. 그들은 그 말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주변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스마트타운 개발지구 예정지에 들렀어요. 지금은 허허벌판 같았지만 전기버스 차고지, 태양광 패널 기초 구조물, 공항철도와 연결될 교차로만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죠. 이곳도 다 계획된 건가요? 5년 뒤를 위한 준비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린 이미 길과 배치를 다 그려뒀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빈 공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실사단장이 말했죠. 이건 건설이 아니라 설계된 생명체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도시 전체가 따르고 있네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복잡한 시간대예요. 오후 3시에서 5시. 그날은 수화물 연결 환승, 입출국 심사, 심지어 청소 로봇의 동선까지. 그분들은 아무 말 없이 눈으로만 따라갔어요. 마치 지시 없이 움직이는 구조를 확인하려는 듯이요. 다음 날 한 필리핀 팀장이 그러더군요. 이 공항엔 지시가 안 보여요. 각자 움직이는데 따로 놀지 않네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따로 움직이는데 안 부딪힌다는 건 설계가 아니라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셋째 날, 저는 일부러 비상상황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어요. 예상치 못한 항공기 결항, 짐 분실, 입국자 급증 같은 시나리오를요. 그 다음 날, 필리핀 운영국장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선 언제 시스템 점검을 하죠? 밤 11시 이후 같은 시간에 따로 하나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지금요.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여긴 멈추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공항 시스템은 24시간 실시간자가 점검으로 작동합니다. 오작동 시엔 어떻게 하죠? 그 질문에 옆에 있던 한국 운영팀 과장이 걸어오더니 말했어요. 5초 안에 멈추고 7초 안에 리셋되고 10초 안에 사람이 붙습니다. 실시간 오류 대응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직접 해보실래요? 그가 버튼 하나를 누르자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킨 상황이 연출됐고 정확히 5초 뒤 기계가 멈췄고 7초 뒤 리셋음이 울렸으며 10초 뒤 훈련받은 직원 2명이 나타났어요. 그 장면을 본 필리핀 교통부 팀장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정말 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날 준비가 돼 있군요. 필리핀 실사단들이 점심을 먹다가 교통부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공항을 어떻게 짓는 거죠?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우리는 보통 콘크리트부터 시작해요. 근데 한국은 뭔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걸 설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한국은 건물보다 먼저 시스템을 만듭니다. 모든 움직임의 기준을 먼저 짜고 그 흐름에 맞춰 공간을 설계하죠.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부터 고민하죠. 그래서 인천공항은 건축가보다 운영 설계자가 먼저 투입돼요. 입국 심사, 수화물, 환승 동선까지 몇 분, 몇 걸음 단위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저희 가상공항 시뮬레이션이에요. 수만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죠. 승객, 수화물, 차량, 기계. 그 흐름의 충돌, 병목까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춘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냐고요? 기초공사 시작 2년 전부터요. 다른 나라는 완공 3개월 전에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항은 예쁘게만 나와요. 하지만 그건 정지 화면이고 공항은 사실 24시간 움직이는 동영상이죠. 공항은 24시간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리듬과 호흡까지 설계하죠. 예를 들어 인천공항 화장실 위치는 그저 편의성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지치는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쉬도록 유도하는 배치예요. 쉴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만든 자리예요. 기계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사람 중심이죠. 필리핀 팀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공항은 시멘트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으로 지은 느낌이에요. 저는 말없이 마지막 자료 하나를 보여줬어요. AI가 매일 3,000건의 동선을 분석해 자동으로 동선 조정안을 추천하는 시스템. 제 마지막 말에 모두 조용히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인천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보여줬을 뿐이죠.
그런데 당장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새 공항이 완공되려면 몇 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지금 공항은 어떻게 버텨야 하죠? 긴 논의 끝에 우리는 결국 필리핀 실사단과 함께 마닐라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수화물 벨트가 정지한 이유였어요. 짐이 밀리면 그냥 꺼두면 되거든요. 그 말을 들은 팀장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끄는 건가요? 순간 그 팀장이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리도 오래 걸리니까요. 이게 시스템이 낙후된 게 아니라 문제를 넘기는 방식이 체화된 문화라는 걸 그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 다음 날 한국팀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어요. 터미널 운영을 인천 방식으로 실험해보죠. 물론 진짜 전체를 바꾼 건 아니었어요. 단 2개 카운터, 1개 벨트, 1개 게이트 그거면 충분했죠. 그 작은 섹터에 인천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심었어요. 관찰 기록 예측 투입. 우리는 인천의 4단계 흐름 매뉴얼을 그 섹터에 그대로 심었습니다. 일단 흐름부터 바꾸기로 한 거죠. 이틀 후 그 구역만 유일하게 지연 없이 정상 운영됐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필리핀 공항청 실무자도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한 거죠? 그때 한국 팀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관찰의 차이예요. 그날 밤 숙소 회의에서 한 필리핀 인턴이 말했어요. 저 그 섹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 구역은 한국식 섹터에는 그냥 넘기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사람들이 같이 일한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 거죠. 우리는 웃었어요. 그게 우리가 원했던 첫 번째 반응이었으니까요. 인천은 기술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이곳을 단순한 공사 현장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여긴 철근이 아니라 사람과 시간의 흐름이 움직이는 곳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도 대신 시간표를 펼치는 것이었어요. 공항은 공간보다 시간으로 움직이거든요.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분마다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사람과 수화물, 항공기, 청소차, 그리고 입국 심사대까지. 모든 게 얽혀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예상 가능한 붕괴. 에어컨이 고장 나는 시간, 짐이 엉키는 장소, 줄이 막히는 구간. 우리는 그걸 문제의 타이밍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정해진 건 딱 하나였어요. 이제는 벽이 아니라 호흡을 설계해야 할 때다. 그해 인천국제공항공사 IIAC는 필리핀 최대 재벌 산미겔 그룹과 조용히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언론에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의 정의를 다시 쓰는 일,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가 계약의 형태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범위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늘 고질적인 문제로 불리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즉 NAI어까지 포함해 앞으로 25년간 운영 전반을 한국에게 맡긴다는 역사적인 결단이었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책임을 실감했습니다. 이건 공항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실체로 증명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요. 가장 먼저 시작된 건 부지 조사였습니다. 공항은 그냥 땅만 넓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의 방향, 주변 지형, 교통 접근성, 소음 민원, 심지어 해수면 상승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데이터 기반으로 검토했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불라칸이었습니다. 마닐라 북쪽 수도권과 연결되면서도 넓은 평야지대를 품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땅이 좋았던 이유는 단순한 넓이가 아니에요. 확장성 최대 6개 활주로까지 가능한 평지, 접근성 고속도로 해상 운송, 철도 연결 가능, 기후 안정성 연중 항공 운항에 적합한 바람 방향, 침수 대비력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매립 시나리오 포함. 한국 공항 기술자들은 위성지도, 기후 데이터, 교통망 시뮬레이션까지 디지털 쌍둥이 모델을 만들어 정밀 분석했어요. 우리는 종이 위에 선을 긋기 전에 데이터 위에 철학을 먼저 그리는 방식을 택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그냥 활주로 몇 개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의 공항이 시작됩니다. 한국팀은 인천공항의 3터미널, 제4활주로 설계 경험, 그리고 탄소 감축형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형 미래 공항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철근과 콘크리트를 얼마나 쏟아붓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그 안에 철학을 어떻게 녹이느냐의 문제였죠. 계산된 시뮬레이션 위에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감각이 더해져야 했고요. 결국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단순한 비행기 교차점이 아니라 철도, 항공, 물류가 통합된 복합 허브, 탄소 중립 운영이 가능한 기후 변화 대응형 인프라, 오작동을 고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고장을 예측하는 시스템, 운영이 아니라 순환과 진화가 가능한 플랫폼. 단순한 수치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계획의 최종 목표는 분명했죠. 연간 1억 명 수용. 숫자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허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규모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숫자를 기술의 완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젠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 국민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항. 공항은 결국 그 나라의 첫 인상이자 시민들이 매일 지나치는 일상의 거울이니까요. 2020년 불락한 첫 삽이 땅을 가르는 그 순간 저는 진짜로 실감했어요. 이건 설계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설계도 위에만 있던 공항이 이제는 땅을 밟았고 함께할 파트너가 생겼고 속도도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신뢰가 계약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요. 공항공사는 그냥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다르게 시작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시간을 그립니다. 공항은 오늘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흐름을 준비하는 공간이니까요.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갈지, 어떤 경로로 물류가 흘러갈지 그 미래의 리듬을 먼저 상상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디자인으로 붙잡는 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항의 시작이에요. 설계가 끝나면 공항을 먼저 움직여 봅니다. 우리는 종이 위에서 완성된 공항을 사람들이 실제로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그려봐요. 어디서 줄이 생기고 짐은 어디에서 막히고 화장실과 카페는 어느 위치가 가장 자연스러울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안에서 불편함이 자라지 않도록 조용히 미리 고칩니다. 아무도 모르게 문제는 생기기 전에 사라지도록요.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흐름을 먼저 짭니다. 보통은 벽부터 올리고 지붕을 덮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예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멈추고 언제 쉬고 싶어지는지를 먼저 봐요. 체크인에서 입국 심사까지 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를 먼저 설계해요. 공항이 예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해야 하니까요. 디자인보다 감정, 권위보다 배려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공항도 한 번에 다 짓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 짓고 열어버리는 게 아니라 흐름에 맞춰 조금씩 확장해 갑니다. 이미 잘 돌아가는 건 굳이 바꾸지 않아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혼란 없는 진화를 만들어 갑니다. 계획된 변화, 예측 가능한 확장. 그게 한국식 건설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항이 열리면 진짜 일은 그때부터예요. 문을 여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 시작되거든요. 센서로 사람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직원들 목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심지어 청소차가 어느 길로 가는지까지 살펴요. 공항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매일 좋아지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려요. 그래서 한국은 움직임을 짓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리듬을 먼저 설계하고 감정의 높낮이까지 고민합니다. 필리핀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단지 시공사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방법을 가진 나라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항이요? 그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그리고 그 생명체의 호흡을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예전엔 한국을 떠올리면 TV, 휴대폰, 자동차 같은 제품이 먼저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이 수출하는 건 방식 그 자체예요. 기계를 어떻게 배치할지, 사람의 흐름을 어떻게 읽을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리와 철학 시스템 전체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운영의 템플릿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가 그 모델을 배우고 있어요. 폴란드에선 허브공항을 단계별로 확장하는 구조를, 우즈베키스탄에선 위기 대응 훈련과 흐름 분석을, 필리핀에선 무너진 기존 공항의 재건과 새 공항 건설을 함께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에요. 방향 자체를 제안하는 일이에요. 과거엔 해결책은 서양에 있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가 한국식 설계를 참고서처럼 펼치고 있어요. 인천공항이 보여준 건 단 하나예요. 잘 되게 만드는 방식. 기술만이 아니라 배려까지, 속도만이 아니라 흐름까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부 논리까지 설계된 방식. 그 철학은 지금 필리핀을 넘어 폴란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전혀 새로운 수출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철강도 반도체도 아닌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 시간이 맞춰질 수 있다는 믿음. 공공 시스템도 친절하고 정확할 수 있다는 희망. 공항이 잘 돌아간다는 건 집만이 아니라 사람과 인식이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이름 없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